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미반도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이란 사태 이후 정확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이 대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짝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25년도 매출이 5천억이고 26년도에 회사 한미반도체가 직접 말하고 있는 목표 매출은 2조 원이지만 실제로 여의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석론에 기반하자면은 여의도에서는 한 8천억 가량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엄청나죠. 50%에 육박합니다. 미쳤습니다. 알짜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값어치를 재무적인 부분만 국한시켜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대표의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혹은 약간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약간 물려있는데 신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재료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최근이었죠. 저번 주인가요? 메릴 린치 아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요. 한국의 신규 메가 팹의 수요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논리로 메릴 린치가 한미반도체의 목표가를요 무려 42만 원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값어치가 단순히 재무적인 것에 국한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이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4월 달이죠. 4월, 5월, 6월 달까지만 해도요. 주가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악재를 내딛고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초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꽤 지금은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 HBM3E, 그러니까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 8이죠. 8단으로 쌓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HBM3E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요, 이 반도체 산업은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모험 산업입니다. 만약에요,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를 진행할 때 당연히 샘플 제품을 보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가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우리 조건에 맞는 양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칩 만들 건데 거기에 좀 조건에 맞는 제품 좀 줘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샘플 제품을 만들고 보내요. 그럼 얘네가 그걸 가지고 퀄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 조건에 부합이 된 거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겠죠. 자,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요, 야, 대량 납품해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량 납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력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부수적인 제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엔비디아와 AMD와 대량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장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얘네가 야, 대량 납품해줘 하면은 부랴부랴 막 1, 2년 만에 막 공장 짓고 1, 2년 후에 납품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리 계획을 짜야 됩니다. 대량 납품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과 시간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만약에요,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퀄 테스트에 떨어지면은요, 이 공장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었던 겁니다. 이 하락했었던 이유에 대한 원인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정통적으로 다중 벤더를 선호합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회사의 장비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미반도체 몰래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가져다 쓴 게 원인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요, 삼성전자와 거래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를 시작했던 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상승한 이유가 이거 삼성전자가 주가가 같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에 돌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거 말고요. 자, 25년도, 24년도 차트입니다. 20만원대, 30만원대 거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는요.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가 엔비디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뒷배경에 한미반도체가 있었다고는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한미반도체가 슈퍼 을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한미반도체 장비를 SK하이닉스가 안 받아주면은 한미반도체는 매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요, SK하이닉스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한미반도체를 뒤로하고 본인들의 기술로 HBM을 생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 테스트에 떨어졌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한미반도체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당분간 승승장구하면서 한미반도체도 잘 상승하고 있다가 서서히 하락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았다가 핵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쟁 회사의 등장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나왔었던 뉴스들이 한미반도체 말고 뭐 한화그룹이나 LG나 혹은 중국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도 반도체 장비를 만들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쟁 회사의 등장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미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한화그룹, LG그룹, 중국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를 한미반도체처럼 만들 수 있다면요, 삼성전자가 그대로 당했겠나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돈과 인력으로 이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삼성전자가 먼저 했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TC본더 제품의 점유율의 70%를 한미반도체가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주가 상승을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하기가 무리인 경우가, 단순히 재무적인 평가에만 국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집해도 될까요? 매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승은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04-5487번입니다. 이쪽으로요, 한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한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고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달에 대박주 딱 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은 올해 내내 이 종목의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 제가 여의도 제도권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형님 동생들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대박주를 정말 부탁해서 어렵게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미래 먹거리죠. AI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구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름만 되면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모기업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기대되는 뉴스가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 것이냐, 얼마나 많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느냐잖아요. 자, 현재 주가에서 약 100에서 40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100이면 100이고 400이면 400이지 100에서 400%의 갭 차이는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게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한 주를 공짜로 받고 10주를 받고 있으면은 10주를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물론 1대5 유상증자, 1대2 유상증자 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호재거리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호재적인 뉴스가 터지자마자 주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줄 서서 매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1만원대 하던 종목이 2만원이 되고 3만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일 때 만약에 매집을 해놓으면은 그게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거대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무상증자에 대한 수익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일 때 이 종목을 빨리 잡으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요. 내가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만 수익률로 잡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적은 게 아니지만은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늦게 잡게 되는 거니 빨리 잡은 사람에 비해서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여기서 빨리 잡느냐 늦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박주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저점에서 빠르게 타이밍 좋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25년도 거대 상승장에서 혹은 26년 상반기에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나도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804-5487번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번호이고요. 자, 이쪽으로 두 글자로 문자 기회라고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표의 대박주를요,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년만큼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이 대표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관망만 해보셔도 좋고 또는 수익을 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만큼은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전부 다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해당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늦지 않게 전부 다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영상 찾아와서 댓글 하나 꼭 부탁드리겠고요. 수익 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너무 늦지 않게 빠르게 두 글자로 기회라고 문자 넣어주세요. 이 대표의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